계속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그리고 사건, 사고,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례나 이런 걸 들 때는 제가 좀 알고 있거나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하여튼 제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예로 듭니다. 자, 그 30쪽에 이제 공기업의 단점을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기업의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지식들은 알면 좋아요. 자, 첫째, 무엇보다도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 자, 정치적 간섭, 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간섭은 이거예요.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자,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정부, 이 공공기관을 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에서 어떤 지침 같은 거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굉장히 꼼꼼하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듯이 이 공기업도 나름대로 감사를 받습니다. 자, 그런 감사를 통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개선해라, 어쩌다 저쩐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적 간섭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그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예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의 범위가 좁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기업이 전국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내가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공공기관은 원래 업무가 요것만 하래요. 딱 요것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자유재량이 없어요.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모든 공기업이 마음대로 못하는 그게 아니에요. 업무 범위가 넓어요. 전기, 가스, 그 다음에 물관리, 이제 수자원공사, K워터 이런데, 자, 석유 이런 거. 이거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 그리고 무역, 그건 외국과의 관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는 나름대로 자유재량의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은 딱 특정 지역 안에서도 요것만 해야 돼. 자, 어떤 어떤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업무만 해야 되는 공사들도 있어요. 그럼 자유재량의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비합리적이고, 과거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 이런 예산 집행과 운영 방식이 있다. 자, 공기업의 비생산적인 운영은 정부의 재정 부실과 직결된다. 만약에 공기업이 적당히 일하고 해야 될 일을 좀 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세금 낭비라는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되게 하려고 사실 지침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꼼꼼하게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넷째, 좀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공기업의 재무관리는 만약에 재무관리를 잘못하면 외채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가 있다. 자, 이게 외채 의존도라는 말도 있는데 재정 불건전, 그러니까 국가 재정 전체, 지방 재정 전체가 이제 불건전, 흔히 말해서 개인적인 의미로 보면 빚을 많이 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냐? 예, 국민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재정의 불균형, 건강하지 못한 재정을 만들게 된다는 거고요. 자, 31쪽이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공기업의 인사관리인데 경영진의 경영 전문성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경영 전문성 부족은 이런 겁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면 낙하산 인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 자리에 이렇게 임명됐다. 이게 꼭 나와요. 우리나라 뉴스 기사에는요. 이게 거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영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기관마다 다 달리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적으로는 이 말이 이제 맞을 텐데 기관마다 다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이제 겪어보니까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는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이 부분이요. 너무 과하게 법대로 하다 보니까, 규칙대로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거 얘기하고 이제 추가로 설명합니다. 32쪽이요. 자, 32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 결국 공기업은, 자, 목적은 공공성, 수단은 기업성이 서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공기업, 제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말씀드릴 건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열심히 업무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요거 약간만 바꾸면 요거 좀 돈 좀 벌 것 같은데,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6, 7년 전에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은 있어요. 어떤 공공기관인데 펜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그 산림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멋있고 예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오두막처럼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용 고객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 6, 7년 전의 얘기예요. 이걸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밥 먹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 당시에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호텔 뭐 이렇게 빌리는 앱, 뭐 모텔 같은 거 예약하는 앱, 뭐 펜션 예약하는 앱 이제 처음 나왔을 때요. 그래? 그러면 이 수목원의 이 산림욕 이 펜션을 한번 그런 데다가 올리면 어떨까? 뭐 예약 뭐 한 달 전에 하면 막 20% 할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보고서에 썼던 기억이 나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뒤에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그 당시에 젊은 사원들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쓰는 앱에 만약에 그렇게 수목원 이렇게 뭐 펜션 올라가면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은 혹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원래도 싼데, 공공기관 비싸게 못 받아요. 원래도 싼데 2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가만히 빈 방을 두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 방을 놔두고 이렇게 지켜보면 속 터져요. 우라통 터진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좀 들어와서 좀 이용도 좀 해보고 뭐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이제 이건 좀 이러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쁜데 또 고쳐놓으면 사람들이 또 와요. 어떤 게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성이 보이는, 돈 벌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면, 그게 만약에 공기업에 이렇게 좀 도전해서 할 수 있는 거면은 또 해요. 그렇게 도전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기업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제가 넓은 얘기를 넓게 막 여러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책에 있는 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이걸 알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대신에 거기 제가 사례를 좀 붙여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상 길면 안 되니까 여기서 영상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